기댈 데 없는데도 저 사랑으로 대해주고. 안녕하세요. 스타디슈입니다. 약을 하고 병원에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그가 드디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그는 현재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3월 14일부터 어마어마한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에 걸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고 가족과 지인들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돈이 없다던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의 저와 제 형을 여성들이 나오는 문란한 술집으로 데려가셔서 여성들을 오피스텔 등등 사용한 검은 돈을 사용하여 대학교 시험 점수를 사기치고, 그러다 그는 3월 17일 생방송 도중 약을 먹고 당시 출동한 현지 경찰과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한때 숨을 쉬지 않는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1시간 후 호흡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안타깝게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까지 접했어요. 전우원 씨는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후 미국 시간으로 3월 16일 목요일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바로 그 다음날 눈을 떴습니다. 즉 의식불명이 아니라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 후 정신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정신병동으로. 즉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려고 했다는 거죠. 의식이 끊기고 다음에 딱 눈을 떴을 때는 제 입에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최소 3시간 정도는 제 폐가 멈춰 있었대요. 다음에 이제 정신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아침까지 갇혀 있다가 나온 건데요.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냥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셈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병원에 이송된 후 계속 의식불명 상태라고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정신병동에 있었다는 말은 완전 금시초문입니다. 기사에서는 그가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했었죠. 또한 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신병동에 비자발적으로 갇혀 있었다. 비자발적은 자발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정신병동에 강제로 갇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아주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그는 계속 정신병동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의식불명이라며 그의 모습을 영원히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혼자만의 착각이겠죠? 그렇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의식불명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의식불명이라던 그가 갑자기 3월 24일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약을 하고 병원에 이송된 지 일주일 만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방송을 한다는 예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폭로 영상들을 싹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3월 24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그의 모습은 오히려 그전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사뭇 딴 사람처럼 달라져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그가 폭로를 계속할 것이냐였는데요. 댓글로 그런 질문이 들어오자 그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이번에 방송했던 영상을 요약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로 관련돼서 여쭤보셨는데, 폭로에 앞서서 제가 가족분들, 친구분들, 지인분들,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사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폭로를 하기 전에 그래도 다 제 친구고 가족이고 지인이에요.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는 진짜 모두를 사랑합니다. 제 아버님과 박상아 씨도 다 사랑을 하고, 할아버님도 사랑하고, 아버님도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막 박상아 씨 만나고, 할아버님도 일제강점기 그런 거 겪으시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세상에 병든 사람이니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해치고서도 말을 못하는 거고 죄송하다고. 제 형? 기댈 데 없는데도 저 사랑으로 대해주고, 엄마도 안 걸리시고 너무 힘드시고
아빠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많이 아껴주시고. 제가 정신병동에 있을 때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회개하겠다고 막 미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엄청 창피해요. 저도 막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막 동영상 내렸다 올렸다 창피한데, 아무리 제가 폭로를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가 폭로한 사람들은 세계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억, 몇천억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가 신고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하나도. 저는 그래서 폭로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저 같은 죄인이 폭로할 권리가 없어요. 저 같은 놈이. 그래서 저는 폭로 안 할 겁니다. 제가 한 입으로 막 두말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누가 와서 저 잡아가서 수사하면은 다 받고 깜빵 간다고 하면 깜빵 갈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사회적으로 약자분들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도중에 끌려가면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다 끊었어요. 절대 안 해요. 맹세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전 안 할 거예요. 진짜 약들 없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공인이 된 이상 저한테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죽고 싶은 생각 없고 살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얘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죽고 싶은 생각 없고 살고 싶고. 그렇죠.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다시 생에 대한 욕구가 본능적으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건 다행이고요. 비록 약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제정신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어마어마한 잘못을 얘기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폭로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의지가 꺾이기는 했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에게 넘어갔죠. 정의를 최대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이번 정권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벌써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죠. 전우원 씨의 폭로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전우원 씨에 대해 내사 착수하고, 검찰은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는데 이 사건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